안 좋은 습관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그마치 진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인슈런 김원장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실지 아니면 보험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는 고객층 분들이 많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영상을 아무리 잘 찍어서 올려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실 거라고 예상하고, 제가 고객분들보다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김 원장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한번 올려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업한 시기는요, 2012년도 8월 달에 영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연차로 하면은 9년 차고요, 만으로 하면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8년이 딱 되는 거거든요. 당시 나이는 26살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 보험회사에 처음으로 뛰어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거는 사실 와인바에서 와인 매니저로 일했던 게 한 8개월이 전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독일 갔을 때 1년 정도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26살이란 나이에 저희 이모가 그 당시에 14년차 보험인이었어요. 이모가 보험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제가 보험회사 입사를 하게 됩니다. 뭐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보험회사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한 7-80%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거의 돈 때문에 들어가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보험회사 들어가신 분들 전부 다 위에 있는 분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돈 때문에 힘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 이모를 따라간 거거든요. 저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돈 거리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과적으로 돈 벌려고 들어간 겁니다. 당시에 제가 M생명사에 있는 회사를 입사를 했고, 2012년도라고 하면 지금처럼 온라인 영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대면 영업, 지인 영업, 소개 영업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또는 뭐 개청 영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있었고,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인 영업을 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단절하고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연락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또 보험이 필요하신 지인분들께서 흔쾌히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 제 실력을 보고 제 능력을 보고 가입하신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인이었기 때문에 김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친구인지 알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에서 저한테 많이 도와주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3개월간의 업적은 제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제 실력인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큰 실수를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영업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영업인지 어떤 게 노는 건지 이 경계선을 제가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제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험에 대해 당당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C방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일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술 먹으면서 보험 얘기 잠깐 해도 일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 얼굴만 보고 오면 그게 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착각에 빠져서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술 마시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PC방, 당구장 뭐 이렇게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제가 사람 만난 걸로 저는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일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됐죠. 영업이 아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급여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은 본인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저같이 어린 나이 시작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중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해이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간섭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잘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나이에 사실 뭘 알았겠습니까? 전 되게 어렸거든요. 이 영업이란 자아가 미처 형성되기도 이전에 제가 거만해졌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잘해보겠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고집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그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갖고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내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받아갖고 연습해갖고 나가면 되잖아요 영업하러. 근데 받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고 파워포인트 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자료를 제가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물론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도움되는 재능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업에 몰두하고 좀 더 겸손하고 사람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서 굉장히 영업을 잘하셨던 선배님들이 알려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간 건 아니지만 별로 담아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제 본연의 색깔조차 없는데, 그리고 선배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잘 운영해온 색깔이 있는데, 일단 그걸 받아가 보고 그 다음에 제 색깔로 바꿨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항상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만원 200만원 벌 정도는 그래 조금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중간에 만났던 지인들이 보험 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왜 내가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괜히 거만함에 쌓여가지고 나는 지금 이 일을 안 하는 것 뿐이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것 뿐이야. 게으른 것만 없어지면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그마치 진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빚이 1금융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보험 설계사는 위촉직이에요. 그래서 하대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월급을 보증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신용대출만 나오는데 신용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2금융권, 뭐 4금융 대출에 손을 벌려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게 돼요. 제가 이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 이게 누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일을 해왔으니 누굴 챙길 여력이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도 저랑 같이 일하겠다고 2명의 친구가 지금도 친한 친구들인데 같이 왔다가 저 때문에 망치고 다 나가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지금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니까 자신감이고 뭐고 다 날아가죠. 돈은 하나도 못 버는데 원금이랑 이자를 300만 원 가까이를 갚았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 포기할 만하지 않나요? 전 충분히 포기하고도 남았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빚이 얼마 되지 않아도 100만 원도 못 벌어서 지금 현재 쓸 돈이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만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랬었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큰 돈을 빚을 지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던 거지, 그 자신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험은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 무렵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제가 보험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픈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제 빚 있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말을 듣고 힘을 엄청 얻어서 제가 보험사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보험 인생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걸 길게 더 말씀드리면 더 재밌게는 아니구나. 굉장히 혹독하고 슬펐던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마무리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요, 보험 일 하시는 분들, 일이 좀 잘 안 풀리시는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저랑 똑같이 동기로 시작했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저보다 훨씬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불과 1년 반,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그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형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형이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게 됐는데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제가 쓸 돈도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업으로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젠 내 스타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았잖아.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자였고, 이 매니저 형의 영업 방식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이 형을 미팅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조용히 데려다 놓고, 형이 영업할 때 썼던 상담 기법이나 방법들을 나한테 다 알려줘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줬던 상담 방법을 그대로 녹음해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상담 방법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 기법을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제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외제차를 대출받아갖고 타고 다니면서 와 막 떵떵거리면서 나 영업 잘 나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요 앞에 부분 내용이 있죠. 힘들게 일을 해서 돈도 못 벌고 바보같이 일을 해서 빚도 이만큼 생겼다, 이런 사실들을 지인들이나 소개받은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겠으니까 나 보험 하나 해줘,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내가 일을 못했던 이유는 게을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보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어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보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어필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빚도 갚을 거고 정말 잘 되는 게 내 목표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신뢰를 얻으셨을 때 그때 가서 보험에 대한 제 마인드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되고 힘내라고 계속 격려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더 연습을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아닌 정말 친구가 돼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 이게 영업이구나, 이게 진짜 영업이구나, 이런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성과도 계속 꾸준히 올랐고 빚도 어느 정도 탕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던 세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 스케줄러예요. 스케줄러, 계획. 저는 그냥 제가 어떤 책을 읽어서 이걸 배운 게 아니라 그 잘했던 선배의 이야기를
얘기를 듣고 선배가 쓰고 있는 스케줄러를 그대로 배워서 제 걸로 갖고 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썼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스케줄을 썼던 그 내용이고,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쓰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지금 역시도 이 스케줄러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코팅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해가지고 썼었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 형한테 이제 다이어리를 배우면서 어떻게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썼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 막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뭐 목표가 없다면 죽어라, 계획이 없다면 죽어라, 뭐 의지가 없다면 죽어라, 뭐 하루라도 잠을 자면 죽어라, 뭐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사인하고서는 제 이름을 쓰고 사랑한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다이어리 스케줄을 보시면 일주일의 일과가 한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년치를 계속 이렇게 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인이 스케줄러가 나와 있지 않으면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을 배우면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말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대충대충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말투였는데 그때 한 달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서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스처도 전 이렇게 할 줄 몰랐었는데 제스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한 이런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영업했던 이런 과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나 자신부터 바꾸는 거, 그걸 먼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이런 거 다 없애시고 비우시고, 지금 따르고 있는 리더가 영업을 잘했던 리더다 한다면 그분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됩니다. 단 리더가 영업을 잘했던 걸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가르침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험으로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리더가 아니라면 설계사분들께서는 영업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듣는 것보다 일단은 내 리더가 가르치는 걸 배워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비로소 저를 가르쳐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그다음에 제 관리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업에 관련된 것도 제가 좀 팁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영상 제가 올릴 때마다 꾸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